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마련해드리는 월간 웨비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달에는 최근에 서울 이전에 출시한 신규 서비스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AWS 배치를 통한 손쉬운 일괄 처리 작업 관리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AWS 배치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에 질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퀘스천이라고 하는 그 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질문한 내역을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비공개라고 이제 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붉은색으로 비공개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연 중에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컨텐츠는 2018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AWS 서비스가 거의 매일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비용도 바뀌고 가격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정보는 AWS 웹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클라우드에서 배치 컴퓨팅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배치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그것이 이제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주어진 작업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배치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개의 작업들을 어떤 사람이 손으로 이런 게 뭔가 계속 수동으로 작업하지 않고 뭐 어떤 작업 관리 도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괄 관리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배치 컴퓨팅을 하기 위한 배치 작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관리 도구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그 인프라를 준비하고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런 배치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이제 어떤 시점에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중단을 하고 또 어떤 시점에 작업을 하고 중단을 하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작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색 엔진 인덱싱을 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동영상 파일을 변환한다는 작업이라든지 아마 이미지 파일을 변환한다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배치 작업들은 이제 어떤 주기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그때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런 어떤 배치 컴퓨팅을 하기 위한 리소스를 관리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 또는 작업의 효율성이 낮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컴퓨팅 자체의 효율성을 이제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컴퓨팅 자원 자체가 사실 낭비 요소로 낭비되는 거죠. 이제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그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 배치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굳이 컴퓨팅 자원을 계속 켜놓거나 아니면 그걸 확보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그때 이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WS 고객 중에 이런 배치 컴퓨팅을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면 이 노바티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암 표적지를 만드는 이제 제약회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되게 이제 암 관련한 치료제를 만들 때 여러 개 화학 물질들을 이제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1000만 개의 이제 화학물 스크리닝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걸 계속 배치 작업으로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9만 개의 코어를 동시에 만약에 해야 되면 39년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9시간에 완료한 그런 어떤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미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여러분들 뭐 유럽에 가시면 선이라고 이제 강입자 가속 충돌기가 있죠. 입자 가속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입자들 간에 충돌을 하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빅뱅 초기의 어떤 그 환경을 예측해 보는 그런 충돌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충돌 실험에서 나오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이미지인데 그런 이미지를 이제 탐색하고 작업하는 데서 많은 코어, 그러니까 CPU 코어가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을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그 작업이 끝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HGST라고 해서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헤드를 설계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웨스턴 디지털의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7만 개 이상의 코어가 1개월 가까이 걸리는 배치 처리 작업을 8시간 만에 완료하는. 그러니까 이 AWS 기반의 배치 컴퓨팅,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배치 컴퓨팅을 사용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게 배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서비스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배치 작업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참조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배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잡에 대한 뭐 데이터라든지 어떤 잡 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그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구성을 한 건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팅 작업을 하기 위한 뭐 EC2, 그리고 그 잡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S3, 그리고 이제 그 잡들을 실제로 그 큐 작업을 해서 언제 처리를 할 수 있는 SQS, 그리고 그걸 이제 관리하는 뭐 클라우드 와치, 이런 서비스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 배치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그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작업할 때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희가 아마존 ECS, 즉 EC2 컨테이너 서비스, 일러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를 통해서 배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미지 변환을 하는 사례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이미지 변환 S3에 있는 버켓을 SQS Q에다가 넘기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ECS에 있는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왼쪽보다는 ECS로 작업하는 것이, 컨테이너 베이스로 작업하는 것이 훨씬 쉽고 조금 더 서비스를 덜 쓰고도 좀 더 관리가 잘 되는 그런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배치 작업을 할 때 이런 이제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쓰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서비스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제 빌딩 블록화해서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배치 작업 자체의 어떤 드는 관리는 여전히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AWS 배치라고 하는 서비스가 런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WS 배치라고 하는 것은 AWS 서비스들이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그 서비스들 중에 보면은 완전 관리형 풀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용자들이 별도로 어떤 인프라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설정을 관리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떤 그것들은 AWS에 맡기고 내가 원하는 기능만 수행하도록 해주는 것이 AWS의 이제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인데, AWS 배치도 배치 컴퓨팅에 관련한 이제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고요. 배치 컴퓨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아까 배치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아키텍처에서 보면은 여러 서비스들이 이제 조합이 돼 있었는데, 그것처럼 기존의 뭐 스토리지나 데이터 저장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스텝 펑션의 람다 이런 서비스들하고도 연계해서 쉽게 통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사실 비용이 좀 문제될 텐데,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컴퓨팅 작업을 할 때 뭐 온디맨드 인스턴스 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미리 구매를 해서 좀 대폭 할인 받은 예약 인스턴스,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쓸 건지, 아니면은 이제 자원이 남아 있는 자원들을 비딩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WS 배치라고 하는 서비스는 2016년 12월 달에 리인벤트에서 출시 예고가 됐고요. 작년 1월, 그러니까 2017년 1월에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 리전에 들어온 거는 이제 원래 5월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에서 우리 AWS 고객들이 서울 리전을 통해서 이 AWS 배치 서비스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AWS 배치 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CPU, 메모리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그리고 도커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WS 배치 서비스는 아마존 ECS, 일러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치 서비스를 만들면 ECS랑 같이 연동이 돼서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이 있으면 그 작업에 종속적인 작업들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 작업이 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 의존성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의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 중에 이제 워크플로우 엔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페가수스라든지 WML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통합적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또 자동 리소스 확장하는 기능, 조정하는 기능 뭐 당연히 있죠. 그래서 EC2 컴퓨팅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오토 스케일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사실 이제 ECS가 이런 인프라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기반으로 예약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 자체를 우리가 우선순위로 나눠 가지고 컴퓨팅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은 뭐 CPU 인텐시브 잡이 있고 어떤 게 메모리 인텐시브 잡이 있으면 그 컴퓨팅 환경에 있는 여유 자원에 따라서 그 대기열 그 큐 작업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에 우리가 필요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로깅이라든지 뭐 권한 관리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와치나 IAM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세분화된 인증 관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WS 이 배치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안에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작업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작업은 이 종속 작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건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컴퓨팅 환경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 정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작업 정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이제 작업 대기열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서밋하면 작업 대기열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작업이 이제 스케줄링이 돼서 그 컴퓨팅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그 큐에 있는 작업들을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리소스를 또 설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컴퓨팅 환경, 컴퓨팅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WS 배치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job definition, job queue, 컴퓨팅 인바이러먼트 이 네 가지의 기본 설정들을 하고 작업을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만약에 하는 어떤 개요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떤 작업의 트리거링을 만약에 AWS 람다라고 하는 함수로 트리거를 한다. 뭐 이거는 뭐 람다로 해도 되고 CLI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배치 작업을 인풋을 하면 작업과 작업 정의에 따라 가지고 그 작업 정의에 따른 그것을 이제 큐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작업들은 컴퓨팅 환경 자체가 엘라스틱 클라우드 컨테이너 서비스 ECS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들은 이제 컨테이너 리지스트리, 도커 이미지가 들어있는 리지스트리에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잡 데피니션에 ECR과 IAM 롤을 통해서 배치 잡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원하는 어떤 결과, 뭐 S3에 저장이 되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든 아웃풋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WS 배치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콘솔에 가시면 AWS 배치에서 작업 정의를 먼저 잡 데피니션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EC2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작업 정의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역할들은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속성을 우리가 단일로 할 건지 잡 타입을 단일로 할 건지 배열로 할 건지 어레이로 할 건지를 정하는데요. 배열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컨테이너 이미지는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를 설정해도 되고 지금 아마존 리눅스나 비지박스는 이제 기존의 디폴트로 있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뭐 레지스트리 URL을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vCPU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CPU 얼마, 메모리 얼마 정도의 사이즈로 작업을 할 건지, 그리고 이 작업이 이제 예를 들어 타임아웃이 될 거냐, 그래서 얼마만큼의 타임아웃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 데피니션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컴퓨팅 환경을 작업을 합니다. 이제 컴퓨팅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형으로 저희가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서비스 역할과 EC2 역할을 설정하고요. 여기에 이제 온디맨드로 인스턴스를 설정하거나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한다면 입찰가를 뭐 이렇게 정해서 원하는 가격에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스팟 플릿 같은 것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인스턴스 유형 여기 지금 옵티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하면은 뭐 M4, C4 이렇게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온디맨드로 작업을 하고요. 최소 이 작업을 하기 위한 CPU와 최대 CPU를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초기 CPU 수를 정할 수 있어요. 제로로 하면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되고요. 2개로 하면은 처리가 되고요. 자, 이제 VCP를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가 나올 때 인스턴스 이름을 이제 세팅하는 것도 이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 대기열에 이제 온디맨드의 컴퓨팅 환경을 이제 큐에다가 세팅을 하면 작업 대기열과 그 다음에 컴퓨팅 환경 그리고 잡 데피니션 이것들이 이제 세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이제 작업 대기열과 작업에 관련된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시보드에 가시면 금방 제가 만든 퍼스트 런 잡 큐 그리고 퍼스트 런 컴퓨터 인바이러먼트 작업 정의를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바로 보시면 ECS에 보시면 ECS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AWS 배치에서 작업을 생성하시면 바로 이렇게 ECS에 그 클래스가 생성이 되고 지금 금방 지금 보시면 이제 인스턴스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인스턴스에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실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퍼스트 런 그 configuration이라는 태그명으로 이제 인스턴스 네임을 적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인스턴스를 바로 띄운 다음에 작업이 바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퍼스트 잡 로우를 보시면 이제 컴퓨팅 환경에 아까 뭐 최대 최소 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이제 러닝이 되고 있으면 이제 러닝, 그 다음에 뭐 페일이면 페일, 뭐 이런 성공이면 성공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요. 아까 그 제가 작업을 한 두 개 정도 돌려봤는데 작업이 이제 완료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작업들을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설정하는지 금방 제가 보여드린 이제 콘솔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 입력을 해갖고 이제 작업을 한 건데요. 지금은 이제 작업을 이렇게 JSON 파일로 만들어서 실제로 CLI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잡 데피니션 정보랑 그 다음에 그 뭐 CPU 메모리 컨테이너 정보 그리고 뭐 작업에 관련된 어떤 배치 작업의 뭐 작업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작업에 그 종속적으로 그 작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때는 그 depends on이라고 하는 설정을 통해서 어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작업을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된 작업들을 실행하는 작업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작업 상태는 처음에 서밋이 되면은 이제 서밋으로 되고요. 그리고 작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종속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면 펜딩 상태로 가고 그게 아니면 그냥 런어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런어블 상태에서 컴퓨팅 리소스가 확보가 되면은 이제 작업이 스타팅이 되고 러닝이 되고 석시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정의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즉 다시 말해서 vCPU나 메모리 요건들, 그리고 컨테이너 설정들, IAM 롤, 환경 설정 이런 값들을 이제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게팅 스타트 처음 그 마법사에서 시작을 했을 때 만든 게 이제 저희 작업 데피니션, 작업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뭐 이미지를 작업을 할 건지, 네, 그리고 뭐 컨테이너 리지스트리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팅된 그냥 디폴트 이미지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IAM 롤이라든지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대기열은 만들어진 작업 그 환경들 그리고 컴퓨팅 환경을 실제로 작업 대기열 전송을 하고 컴퓨팅 리소스가 예약해서 가능할 때까지 있다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어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그 잡큐에 보면 이제 프라이어티 숫자를 1,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장 먼저 높은 프라이어티에 따라서 컴퓨팅 환경에 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작업 대기열에서. 자, 컴퓨팅 환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미지라든지 CPU, 맥스 CPU, 뭐 미니멈 CPU, 메모리 그리고 이제 뭐 VPC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인스턴스 타입도 우리가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옵티멀이라고 하면 이제 뭐 딱 이 작업에 해당됐을 때 최적화된 그런 인스턴스를 골라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AWS 배치의 각 서비스는 뭐 AWS 모든 서비스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한 사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대 작업 대기열 수는 20개, 뭐 컴퓨팅 환경 수는 18개, 그리고 이제 종속성 수는 20개, 그리고 작업 그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뭐 어레이 작업의 최대 크기 10,000개 뭐 이런 식으로 썸밋 작업 최대 수는 뭐 100만 개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많은 숫자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혹시 이제 작업 대기열이나 뭐 컴퓨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숫자가 좀 부족하다라든지 이러면은 그 고객 지원을 통해서 티켓을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한도 상향을 하면 한도를 높여드리니까요. 이제 이런 이제 뭐
제한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AWS 서비스 쓰실 때도 혹시 어떤 이 서비스 제한사항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그 에러 메시지를 보시고 필요한 그 서비스 제한 개수에 대한 상향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WS 배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배치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러 아키텍처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 작업들을 이제 순위에 따라서 높은 순위, 낮은 순위를 작업을 하는데, 이 높은 순위에 있는 작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빨리 잘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디맨드 환경에서, 다시 말해서 안정적인 그 온디맨드 가격이 좀 높은 온디맨드 환경에서 실행을 하고, 낮은 순위의 작업들은 사실은 이 작업들은 조금 이제 늦게 되거나 아니면 자원이 좀 없더라도 천천히 해야 되는 거다. 이러면은 스팟 인스턴스 같이 스팟 인스턴스 자원이 좀 부족해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것을 통해서 작업을 해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처리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작업 전체에 대한 비용을 좀 낮추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려면 이제 순위가 높은 작업과 낮은 작업을 구성하고, 순위가 높은 작업은 온디맨드로 컴퓨팅 환경 구성하고, 순위가 낮은 작업은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 스팟 인스턴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우리가 그 컴퓨팅 자원을 쓸 때 EC2 인스턴스의 원래 가격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때마다 쓸 수 있는 금액은 온디맨드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AWS가 준비를 해놨다가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C4 라지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서울 리전의 금액은 0.11불 시간당 요금이 되겠습니다. 0.11불인데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을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남는 자원이 있잖아요. 이 컴퓨팅 남는 자원들을 비딩에 의해서 원하는 그 금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스팟 인스턴스 쓰시는 분들은 온디맨드보다 낮은 가격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온디맨드보다는 높을 수가 없어요. 대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낮냐면 지금 보시면 0.03불, 즉 다시 말해가지고 거의 한 60% 70% 가까이 이 다운된 가격에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낮은 가격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면 배치 작업을 할 때 딱 더 많은 그 컴퓨팅 리소스를 확보하면서 더 짧게 빨리 끝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스팟 인스턴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되게 우리가 그 스팟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보시면요, 원하는 CPU나 메모리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인스턴스 타입에만 딱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인스턴스 타입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플릿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CPU 16개, 메모리 3기가에 있는 이제 인스턴스, 즉 다시 말해서 CPU를 많이 쓰는 작업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20대를 확보를 한다고 쳤을 때 지금 보시면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 유형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제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불, 그래서 80% 정도 기존 온디맨드 가격에 대비했을 때 세이브가 되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 인스턴스 집합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그 도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떤 작업에는 빨간색 작업과 녹색 작업과 파란색 작업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 작업은 우리가 CPU를 많이 쓰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녹색과 파란색 작업은 메모리를 많이 쓰는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작업 큐들을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우리가 온디맨드 작업에는 이런 그 높은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수준을 미니멈 0에서 맥스 20개의 인스턴스 타입을 만들고 이 온디맨드에다가 이 작업들을 큐로 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큐에 쌓인 작업들이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CPU 인텐시브한 작업들부터 컴퓨팅 용량이 확보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팅 용량이 만약에 이제 메모리 타입이 R3 인스턴스 타입이 이제 확보가 됐다. 그러면 녹색과 파란색 작업도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작업들이 이제 온디맨드 작업에서 큐를 쌓게 되는데요. 지금 가격이 보시면 C4 R3 가까이 되니까 뭐 0.8불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당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낮은 수준의 어떤 그 작업다, 우선순위가 낮은 거다 그러면 굳이 온디맨드에다가 큐에 넣을 필요는 없고요. 이 노란색 작업은 좀 낮은 프라이어리티 순위가 있는 작업이면 이걸 이제 스팟 인스턴스 가격에 맞춰 갖고 이 C4 인스턴스에다가 스팟을 확보한 다음에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가격이 뭐 0.6불, 7불까지도 낮아진 가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그 작업 순위가 낮은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컴퓨팅 용량이 좀 낮는다 치면 지금 보시면 온디맨드에서 확보된 그 큐에 적어 있는 것도 이 스팟 인스턴스에 맞춰서 작업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그 작업 환경을 제가 이제 AWS 배치해서 작업 구축된 환경으로 한번 세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작업 그 환경을 하이 프라이어리티와 로 프라이어리티 작업을 만들어 놨고요. 자, 그래서 배치 작업을 콘솔로 이제 썸밋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하이 프라이어리티 배치 작업을 먼저 돌릴 건데요. 뭐 여기 보시면 잡 데피니션, 뭐 컴퓨팅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뭐 콘솔에 그냥 한 번만 치면 이렇게 이제 잡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지금 이제 리로드를 해보면 그 하이 프라이어리티 잡에 러너블 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컴퓨팅 환경은 온디맨드를 기본으로 되어 있고, 뭐 여기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끝나고 났을 때 명령어는 이제 뭐 프라이어리티 잡에 대한 헬로 명령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실행이 되면 뭐 런어블 상태가 됐다가 스타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잠깐 작업 상태는 스킵을 했고요. 자, 다시 한번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하이 프라이어리티 잡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러너블 상태에서 실행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작업이 스타팅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스타팅 상태로 바뀌고 이제 석시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환경은 온디맨드 환경과 그 스팟 환경을 같이 해서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러너블 상태에서 네. ECS 클러스터를 보면 지금 온디맨드 컴퓨팅 환경이 세팅이 돼서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하나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하이 프라이어리티 잡에 온디맨드 컴퓨팅 환경이 떠서 ECS가 이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리고 인스턴스를 C4 인스턴스 하나를 추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배치로 돌아가서 하이 프라이어리티 잡이 완료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런어블에서 아마 이게 스타팅하고 러닝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캐치하기가 어렵고요. 석시드 환경을 보시면 네, 완료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시면 세부 작업에 작업 내용이 있고 클라우드 와치 로그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와치 로그를 보시면은 아까 이제 그 작업하고 끝나는 결과, 그러니까 에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찍힌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하이 프라이어리티 잡 이렇게 찍힌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디맨드로 이제 작업이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는 제가 우선순위가 두 번째인 로우 프라이어리티 잡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AWS CLI를 통해 가지고 자, 잡 서밋을 할 텐데요. 로우 프라이어리티 배치 잡을 서밋을 하고요. 컴퓨팅 환경과 잡 큐는 로우 프라이어리티 잡 그리고 이제 테스트 컴퓨팅 환경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서밋을 잡을 했으면 다시 리로드를 해보면 이제 로우 프라이어리티 잡이 지금 이제 작업 대기열에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런어블 상태로 됐고요. 자, 여기는 이제 스팟 인스턴스 환경만 컴퓨팅 환경을 구성해서 돌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스팟 인스턴스가 이제 확보를 한 다음에 컴퓨팅 자원을 이제 돌리게 되겠습니다. 네, 본 거고요. 작업 대기열. 자, 그럼 다시 대시보드에 가서 네, 런어블 상태에서 이제 컴퓨팅 환경이 이제 세팅이 되고요. 스팟 컴퓨팅 인바이러먼트가 세팅이 되겠죠. 자, 여기 ECS에서도 그것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네, 지금 금방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컨테이너 이미지 작업이 제출이 돼서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도 이제 올라가 있고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CS에서 한번
컴퓨팅 환경이 ECS에서 세팅이 돼서 지금 스팟 인스턴스 요청이 돼서 액티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스팟 요청을 하면 이제 비딩가가 50%로 세팅이 되고 기존에 우리가 온디맨드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스팟 인스턴스가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팟 요청을 컴퓨팅 환경에서 잡큐에서 처리를 하고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리로드 해보시면은 ECS에서 스팟 컴퓨팅 인바이러먼트에 인스턴스가 하나 이제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금방 그 EC2 콘솔에서 봤듯이 EC2 인스턴스가 이제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작업이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됐으면 됐는지 볼까요? 네, 이 작업이 이제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작업 석시드가 됐고 이것도 이제 로그를 한번 살펴볼게요. 로그를 살펴보면 아까 로우 프라이어티 잡이라고 에코를 남기게 돼 있는데 이렇게 로우 프라이어티 잡 에코를 이제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 최적화된 그런 배치 잡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EC2 스팟 인스턴스를 통해서 컴퓨팅 환경을 세팅을 하는 걸 금방 보여드렸죠. 그래서 작업 컴퓨팅 환경과 이런 것들을 이제 스팟 인스턴스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좀 그 리저브드 인스턴스, 즉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를 했는데 안 쓰고 있다. 그런 경우에 RI를 가지고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예약 인스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팅 환경을 구성을 한 다음에 비용 효율적으로 배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금방 이제 제가 CLI를 통해 가지고 배치 작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AWS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이 워크플로우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가 있죠. 여러 가지 AWS 워크플로우라고 쓰는 서비스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큐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AWS 스텝 펑션과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어떤 작업의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작업들이 완료가 됐는지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그 다음 작업을 돌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배치 작업을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AWS 배치를 통해서 그 작업을 만약에 할 수 있는데 이 스텝 펑션이라 람다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워크플로우를 만약에 우리가 쓴다면 먼저 이 워크플로우를 먼저 만들어요. 이렇게 잡을 서밋을 하면 좀 기다렸다가 그 잡의 상태를 보고 잡이 끝났으면 이제 다시 이제 잡을 끝내고 아니면 안 되면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어떤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잡을 서밋하는 람다 함수 또는 잡의 어떤 상태를 확인하는 람다 함수 같은 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 워크플로우가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AWS 배치라고 하는 것은 잡이 들어오면 실행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워크플로우를 제대로 관리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떤 AWS 람다라든지 아니면은 스텝 펑션이나 이런 것들 이제 서버리스 환경에 그걸 많이 쓰신다면 이 두 그 서비스와 배치를 연결해서 작업의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제출을 하면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작업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샘플 잡 큐에 있는 작업을 실행을 할 거고요. 그냥 온디맨드에 있는 환경에 있는 간단한 작업들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텝 펑션에 제가 이미 이것을 작업을 만들어 놨는데요. 금방 보여드린 대로 작업을 서밋하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이 실행된지를 확인한 다음에 작업이 끝났으면 하고 안 됐으면 다시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플로우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개의 함수가 필요하죠. 잡을 서밋하는 함수, 여기 보시면 이제 서밋하는 잡 함수의 람다 함수, 그리고 이제 상태를 확인하는 람다 함수,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워크플로우는 제이선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처럼 이렇게 워크플로우의 모양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이 스텝 펑션에서 사용할 잡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함수랑 그 다음에 잡을 서밋하는 함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AWS 배치에 트리거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와치 로그와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 펑션을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잡이 이런 식으로
잡 상태를 이렇게 하게 해주는 이제 람다 함수가 파이썬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잡 스테이터스, 네, 잡 서밋을 하는 함수인데요. 잡 스테이터스를 하는 함수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똑같이 AWS 배치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잡 상태를 확인하는 함수가 있고, 그러니까 리스판스를 받게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할 때는 이 그 머신에서 필요한 제이슨 자체를 카피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이슨 값은 이제 submit 잡 네임은 my잡이라고 하고, 잡 데피니션을 정하고, 잡 큐를 정해서 60초 정도 뭐 웨이트 타임을 두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텝 펑션에 이 전체 플로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submit 잡 상태가 녹색으로 됐죠. 그래서 submit 잡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submit 잡을 했기 때문에 금방 작업 대기열에 보시면은 이제 샘플 잡 큐에 지금 이제 아까 보신다시피 이제 my잡이라고 하는 것이 잡이 이제 실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에도 보시면 ECS 클러스터에도 잡이 이제 들어와서 컴퓨팅 환경을 세팅을 합니다. 네, 좀 기다려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기다렸다가 그 잡 상태를 계속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입력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콘솔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잡 스테이터스 60초 정도 지나면 이제 잡 스테이터스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잡이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죠. 네, 그래서 잡 스테이터스 확인을 60초를 했는데 빨리 끝났네요. 잡 컴플리트가 됐고 다시 뭐 더 돌아가지 않아도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샘플 잡 큐에 이미 실행이 되고 있고, 네, 잡이 완료가 됐으면 네,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스텝 펑션에서 넣은 이제 잡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샘플 컴퓨팅의 컨테이너도 네, 세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EC2 인스턴스 하나가 이제 떠서 잡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똑같이 계속 뭐 똑같은 것을 이제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EC2 인스턴스가 네, 떠서 그 스텝 펑션에서 입력한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이 이제 완료됐고 이제 파이널 작업이 끝나면 네, 이 그 워크플로우는 이제 끝난 그런 상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스텝 펑션과 그리고 람다 함수를 통해서 배치와 함께 이 전체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와치 로그를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이 스텝 펑션에 대한 이 작업 상태 그리고 작업 진행 방법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다시 본다면 아마 샘플 잡 큐에 뭐 석시드 상태로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여기도 보면 네, 작업이 완료가 my잡이 완료가 됐고,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를 보면 네, 지금 작업은 이제 샘플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에코 던지는 샘플 작업이라서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 이렇게 찍고 이제 끝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기존에 제가 하고 있던 작업들이 끝나기 때문에 인스턴스들이 다 터미네이트 되고 있는 장면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작업이 끝나면 이제 인스턴스는 다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내려가니까 굳이 뭐 끄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샘플로 이렇게 좀 복잡한 어떤 작업 처리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성한다. 그러면 뭐 유전자 분석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 DNA 염기 서열을 이제 뭐 분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조합을 하고 재조합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제노믹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유전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 스텝 펑션과 람다와 배치를 통해서
하는 예제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작업이 유전자 그 배치 작업을 온라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뭐 변이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어노테이션 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매핑을 해놓고 필요한 배치 작업들을 이렇게 복잡한 작업들도 이제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어레이 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병렬 작업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방 제가 스텝 펑션이랑 람다 함수를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AWS 배치에서는 좀 더 그 간단한 그 종속성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레이 잡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에 그 병렬적으로 이제 똑같은 작업들을 공유했을 때 쓸 수 있는 어레이 작업들을 쭉 만든 다음에 어떤 종속성을 통해서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 스텝 펑션이라든지 람다를 쓰면 그 굉장히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제 좀 상세하게 맞춤형을 만들 수도 있겠는데, 이 어레이 작업을 쓰더라도 우리가 진짜 뭐 아주 그 복잡한 수준이 아닌 아주 간단한 수준의 그 워크플로우는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디펜던시랑 어레이를 쓰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잡 A가 있고, 잡 A가 어떤 작업 B의 어떤 여러 개의 작업들, 뭐 이제 최대 10,000개까지 작업이 되는데, 이 10,000개 작업들을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작업 C를 더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작업 A와 작업 B, 작업 C를 디펜던스 관계로 만들어 놓고 이 어레이 작업을 돌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펜던시랑 어레이 작업을 활용을 하면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 왼쪽에 있는 이 케이스는 작업 A를 실행을 하고 그 실행된 결과를 갖고 작업 B의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실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마존 S3 버킷에 객체들이 있는데 그 객체들의 리스트를 다 뽑은 다음에 그 메타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이미지 파일인지 뭐 아니면 뭐 동영상 파일인지 검증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미지 파일이면 그것들에 대한 변환 작업을 수행한다 쳤을 때, 작업 A는 그 메타데이터를 검증하는 작업이 되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메타데이터에 작업된 것들을 작업 B, 그러니까 이미지 변환하는 작업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배치 작업을 순서대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보시면은 이제 작업 A의 작업 그 리스트의 뭐 메타데이터를 밸리데이션하는 작업, 그리고 작업 B는 작업 A가 끝났을 때 그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변환하는 작업,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 작업을 통해서 종속성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역도 가능하겠죠. 디펜던시의 디펜던 on이라고 하는 이 설정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 가지고 작업 B를 먼저 실행하고 작업 A를 실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여러 개의 어레이 작업들을 디펜던시로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처럼 똑같은 사이즈의 어레이 작업이 있을 때 end n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작업에서 첫 번째 작업이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A 작업의 첫 번째와 매칭해서 B 작업의 첫 번째를 매칭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end n 작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C가 A와 B 작업에 디펜던시가 있지만 D는 C와 end n으로 작업이 될 때, 이러면은 이제 작업 A와 B가 실행이 되고 C가 실행이 되고 C와 D는 순차적으로 그 어레이에 따라서 실행이 되는 이런 어떤 워크플로우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이제 종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 셋업을 하는 작업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진 작업을 통해서 만드는 결과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먼저 네트워크 인텐시브한 작업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CPU 인텐시브한 작업을 돌리고, 그리고 뭐 메모리 인텐시브한 작업을 돌린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작업에 10개 정도를 돌린 다음에 그 중에 필요한 작업들을 또 만들어서 해서 작업을 돌려서 클린업을 하는 작업까지,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와 그 다음에 어레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워크 그 플로우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스텝 펑션처럼 해서 작업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어레이 작업과 디펜던시를 활용해서 작업 모델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배치의 중요한 기능들 몇 가지를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배치 작업들이 주로 이제 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즉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컴퓨팅 자원 중에 고성능 인스턴스, CPU 중에 CPU 인텐시브한 인스턴스, G3는 이제 GPU 중에 그래픽 작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P3는 굉장히 그 이제 높은 사양의 GPU 카드가 엔비디아 V100이라고 하는 GPU 카드가 들어있는 내장되어 있는 카드인데 그 인스턴스 타입인데요. 그 다음에 FPGA를 하는 맞춤형 인스턴스 타입, 이렇게 이제 고성 인스턴스 타입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커스터마이즈 AMI, 맞춤형 AMI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성능 높은 EBS, EFS, GPU, 그다음에 FPGA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AMI를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스케일업하고 다운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초당 빌링도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치를 통해 갖고 고난이도 고성능 어떤 작업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배치가 충분히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관리를 할 때도 스팟 인스턴스에 인스턴스 태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작업이 뭐 오류가 났을 때 다시 복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리케이션이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스팟 인스턴스가 이제 자원이 확보가 안 돼서 종료가 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쉽게 이제 재시도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방 그 제가 배치에서 작업을 뭐 세팅을 한 거에 콘솔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이 배치 작업 환경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잡이랑 잡 데피니션, 뭐 잡 큐, 컴퓨팅 인바이러먼트, 컴퓨팅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 작업 상태를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아까 이제 스텝 펑션에서 작업 상태를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AWS 배치의 활용 사례를 고객의 사례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배치 사용 사례는 굉장히 많죠. 웬만한 배치 작업들은 전부 다 AWS 배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 관련한 서비스들, 금융 배치 작업이 많죠. 고성능 컴퓨팅이나 아니면 금융 거래 분석이나 뭐 부정 사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때, 또는 이제 뭐 생명과학에서 약물 스크리닝, 아까 이제 제약회사의 사례도 알려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DNA 유전자 분석 이런 걸 할 때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서 이미지 렌더링이나 동영상 변환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그 영상물의 어떤 공급 체인들, 뭐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배치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AWS의 뭐 아마존 트랜스코더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 최근에 뭐 일레멘탈이라는 그 AWS 일레멘탈 미디어 서비스들, 뭐 미디어 컨버트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들 중에 이제 골라서 이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원하는 아키텍처로 구성하셔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AWS 배치가 최근에 많이 사용할 수 있다 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배치 작업 자체의 어떤 노력이 줄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와 연계해서 빠르게 뭔가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WS 배치 유즈 케이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금융 분석이나 아니면은 생명과학 데이터 분석이나 디지털 변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환이 가능한지 아키텍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주로 몇 가지의 그 고객들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작년 리인벤트 때 그 AWS 배치 세션에서 소개된 몇 개의 사례인데요. 베이스2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 분석하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면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에 뭐 예를 들어 1000개가 넘는 그 유전자 샘플이 50기가짜리 샘플이 있고 50테라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는데, 여기에 이제 먼저 데이터를 얼라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작게 분류하는 거랑 크게 분류하는 것 변이를 이제 체크를 하고 그걸 이제 조인트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어떤 변이들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작업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될 때 이 배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작업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작업에 따라 가지고 그 컴퓨팅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팅 환경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컴퓨팅 자원들을 그때그때 배치 작업이 끝나면 뭐 자원 그때 사용할 때만 쓰니까요.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회사죠. 잘 아시면 캐드캠을 만드는 회사죠. 캐드캠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여기에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배치 작업들, 그 3D 렌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그래픽 작업을 하는 거에 변한 사례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의 그 워크플로우를 아마존 ECS와 그다음에 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고 여기에 작업들을 배치로 넘기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개의 그 환경이 보이죠. 하나는 이제 CPU 클러스터 환경, 그리고 이제 GPU 클러스터 환경. 그래서 이제 그 작업에 따라 가지고 CPU를 쓸 건지 GPU를 쓸 건지를 이제 나누어 가지고 작업해서 작업 효율성을 높인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빠르게 그 작업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제 실제로 배치도 ECS를 쓰고 있지만 그 전체 작업대 워크플로우도 컨테이너 서비스랑 그다음에 아마존 워크플로우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비슷하게 그 GPU를 통해서 동영상 렌더링 하는 경우도 이제 유사한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S3에 어떤 데이터 그 영상이 올라왔을 때 엔비디아가 그 코덱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SDK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배치 처리를 해서 P3 인스턴스에서 진짜 빠르게 그 동영상 인코딩을 하는 그런 사례고요. 이 뭐 좀 더 자세한 그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려고 하면 블로그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또 이 대규모 배치 컴퓨팅 운영하는 사례로 작년 리인벤트에서 아까 배치 세션에서 발표한 사례 중에 에드롤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에드롤이라는 회사는 이제 모바일에서 광고 에이전시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바일에서 광고를 보면 그 광고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그리고 대시보드에 표현하고 하는 것을 해주는 광고 에이전트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나 iOS 앱에서 보는 광고들의 데이터들이 로고들이 수집이 돼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원래 이제 배치 작업이 많겠죠. 아무래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갖고 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분석할 것들만 모아서 뭐 대시보드 작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에드롤에서 2017년 6월부터 11월 달까지 다 5개월간 배치 컴퓨팅을 AWS 배치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해본 결과예요. 그래서 2명 정도의 팀이 이제 실제로 2개 정도의 팀이 프로덕션에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 100만 개가 넘는 잡이 5개월간 서밋이 됐고 그리고 이제 30만 개가 넘는 인스턴스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600 CPU years 그러니까 CPU가 600년 쓰는 CPU를 돌려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다. 에드롤이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광고 로고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뭐 거의 50억 건 이상의 50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월간 처리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광고 데이터 전처리 작업하는데 필요한 작업들을 도커를 통해서 빠르게 배치를 처리를 해서 개발 효율성도 높이고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랑 스팟 인스턴스 구성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 효율적으로도 이제 처리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WS 배치가 이제 왜 필요할까요? 이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배치 작업을 하기 위한 선택 사항들이 있어요. AWS 클라우드에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되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굉장히 빠르게 민첩하게 대응을 하려면 좀 더 그 관리의 부담을 준 그런 배치 작업 아키텍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용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인프라 설정이나 관리 운영하는 부담들 이것도 큰 비용이죠. 그걸 최소화시키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따라서 배치 작업을 설정된 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없이 바로 작업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온디맨드 자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스팟이랑 이렇게 섞어 쓰거나 아니면 예약 자원 그러니까 리저브드 인스턴스랑 섞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업무가 있을 때 순위 그 사내의 어떤 작업의 순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컴퓨팅 환경을 꼭 공유해야 되는 경우에 배치 서비스를 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여러분들의 작업에 어떤 데드라인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뭐 전체 작업 시간을 줄이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컴퓨팅 환경을 많이 써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그 AWS 배치를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아니면 자원 최적화 측면에서 또는 시간 측면에서 꼭 배치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WS 배치는 여러 선택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AWS 배치성 처리 작업을 처리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AWS 서비스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데이터가 뭐 스키마가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한 데이터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로그성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전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다. 뭐 ETL 작업이 필요하거나 변환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AWS 글루라든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뭐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랑 글루를 조합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하둡이나 스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마존 EMR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로그라든지 문서 검색 같은 것을 하는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경우에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스텝 펑션이나 워크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작업 자체를 배치 작업도 뭐 EC2나 람다를 써서 작업들을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워크플로우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좀 오래된 그 서비스 그 솔루션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 다양한 맞춤 처리가 가능한 그 HPC 클러스터를 구성해주는 오픈 소스를 AWS에서 만들어서 CFN 클러스터라고 크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한 클러스터 세팅하는 그 소프트웨어도 이제 오픈 소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설명드린 AWS 배치를 쓰실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그런 거면 여러분들이 이제 AWS 배치를 이용하시고, 만약에 다른 어떤 선택을 사항을 통해서 배치 작업도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주로 설명드린 뭐 금융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전자 분석 같은 그런 뭐 대용량 데이터들, 컴퓨팅 환경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배치 작업을 통해서 AWS 배치를 통해서 하시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미나 끝나신 후에 뭐 제품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자주 묻는 질문들 FAQ 시작하기, 뭐 기술 문서를 꼭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샘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뭐 유전자 분석하는 뭐 샘플들, 그리고 이제 뭐 FPGA 관련한 샘플들, 그리고 딥러닝을 AWS 배치로 돌리는 샘플들. 지금 보여드리는 샘플들은 좀 이제 수준이 높은 경우, 여러분들의 어떤 컴퓨팅 배치 컴퓨팅 하는 어떤 작업이 좀 HPC에 준하는 경우의 케이스를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AWS 배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아주 작은 작업도 사실은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배치 작업이 있다면 AWS 배치에 맞춰서 한번 작업을 돌려보시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커로 만약에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면 배치를 사용해 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도 빠르고 그다음에 관리도 빠른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AWS 배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시면은 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끝나고 나시면은 그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세미나를 준비할 때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발표 자료라든지 녹화 영상은 이 세미나 끝난 다음에 뭐 하루 정도 이틀 후에 그 홈페이지에 저희가 블로그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게재를 하니까요. 필요하시면 발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영상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AWS 배치 서비스 세션에 와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